네, 대중문화계 소식 알아보는 스타뉴스 시간입니다. 문화부 이어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번 주에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손호영 씨 소식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해주시죠. 네, 방금 전에도 속보로 전해드렸었는데 가수 손호영 씨가 차 안에서 숨진 여성이 발견됐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차에서 또 이렇게 따라서 자살을 시도하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손 씨는 지금 순천향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주차장 안에 세워둔 자신의 차에서 손 씨가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차 밖으로 피신해 있는 것을 시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요, 자살을 하려고 피워둔 번개탄이 차량 내부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나면서 이제 피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내부가 많이 타서 아직 유서 같은 것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다시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번 사건 처음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가수 손호영 씨 차에서 숨진 여성이 발견됐다. 이런 소식 때문에 지난 화요일부터 연예계가 떠들썩했었죠. 그 여성이 손호영 씨와 1년 정도 교제한 여자친구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이 받은 충격이 컸습니다. 네, 팬카페에 올라온 반응들을 한번 볼까요? 모 프로그램에서 밝게 웃는 손호영 씨 모습을 본 지 2시간 만에 접한 기사에 충격을 받았다. 이런 팬도 있었고요. 기사를 보고 많이 놀랐는데 당사자인 손호영 씨는 얼마나 놀랐을까 걱정하는 팬이 많았고 혹시라도 나쁜 마음 먹지 않도록 주위에서 잘 보살펴달라 이런 부탁이 많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지난 15일 이 차가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부근에서 불법 주차된 상태로 견인됐는데요. 차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서 지난 21일 차를 열어보는 과정에서 고인이 발견됐습니다. 이 차 안에서 여성이 번개탄을 태운 화로와 유서가 발견돼서 자살로 추정되기는 했었지만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기 위해 어제 국과수에서 부검했는데요. 그 결과 사인이 가스 중독으로 밝혀졌고 타살 흔적이 없어서 경찰은 이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네, 어제가 그 숨진 여자친구의 발인이었죠. 손호영 씨도 참석했다고요. 네, 어제 오후 1시쯤에 발인식이 있었는데요. 손호영 씨 여자친구의 마지막 길을 함께 했습니다. 그제 오전 9시쯤부터 밤새도록 빈소를 지켰고요. 발인식에도 참석했습니다. 기자들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서 장례식장 건물 밖에서 대기를 했는데 바깥에서도 유족들의 애절한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마음이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손호영 씨는 여자친구의 영정을 들고 운구차에 탔는데요. 그 장면을 커튼으로 가려놨기 때문에 손 씨의 모습을 직접 촬영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운구차 앞 조수석에서 손호영 씨가 영정 사진을 들고서 타는 장면이 있었는데 차 유리색이 너무 진해서 화면으로는 잘 안 보입니다만 육안으로는 확인이 됐습니다. 여자친구 영정을 품에 꼭 안고 초췌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손호영 씨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좀 밝은 소식 전해주시죠. 공연에서 공연 대첩이라는 말이 들리고 있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네, 6월 1일 잠실 근처에 가실 분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조용필 씨가 5월 31일부터 4일 동안 서울 공연을 여는데요. 장소가 바로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입니다. 조용필 씨 공연만으로도 그 일대가 붕괴일 텐데 문제는 둘째 날 공연입니다. 6월 1일 토요일 저녁 때 1시간 간격으로 대형 공연이 근처에서 잇따라 열립니다. 모두 데뷔 30년이 넘은 대형 가수들이기 때문에 중년층 또 장년층 팬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리포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녁 6시 가왕 조용필이 먼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화려하게 막을 올립니다. 데뷔 45주년, 10년 만에 내놓은 신곡으로 가요계에 복귀한 조용필. 이번 공연에는 헬로와 바운스 등 새 앨범에 수록된 노래와 기존 히트곡 등 30여 개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총 제작비 50억 원을 들여 상하 좌우로 움직이는 무대까지 동원합니다. 서울 공연은 3일치가 공연 한 달 전에 매진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놓겠다 한 두 번 정도 했다가 결국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했습니다만 이번 기회 들어서 다 용서될 것 같습니다.
1시간 뒤인 저녁 7시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는 8, 90년대 일본 로그막 황금기를 구가했던 그룹 안전지대가 데뷔 30주년 기념 아시아 투어 공연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500만 장 넘는 앨범 판매고를 기록하며 한국 음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온 안전지대.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잘 알려진 슬픔이여 안녕을 비롯해 다양한 히트곡을 부를 예정입니다. でもね、歌ってる方がいい。休んでないんで、歌ってる方が。で、年取ってくるんだけど、歌はどんどん良くなってくる。 1시간 뒤인 8시에는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또 다른 30년차 가수 이문세 씨가 초대형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기획은 광화문 연가와 붉은 노을, 조조할인을 비롯한 히트곡 수십 곡으로 5만 관객과 소통할 예정입니다. 첫 음반 낸 게 30년 전 일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도 할 겸 돌아보니까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구나. 세대를 아우르며 아시아 가요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장들. 가까운 곳에서 1시간 간격으로 릴레이하듯 여는 새 공연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네, 이번 주 개봉 영화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혹시 비포 선라이즈나 비포 선셋 들어보셨는지요? 네, 좋아하는 영화죠. 네, 그렇군요. 18년 동안 이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같은 감독과 같은 배우들이 3편의 영화로 찍은 게 바로 비포 시리즈인데요. 그 세 번째 이야기, 비포 미드나잇이 개봉됐습니다. 이번 주 개봉 영화 김선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1995년 유럽의 횡단열차에서 우연히 만나 9년이 지난 2004년 프랑스 파리에서 운명처럼 재회했던 제시와 셀린느. 또다시 9년의 세월이 흘러 20대였던 두 사람은 40대가 됐고 낭만적이었던 이들의 사랑은 현실 앞에 놓이게 됩니다.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에 이은 세 번째 이야기로 세 편 모두 같은 감독, 같은 배우가 맡아 18년 동안 이어온 사랑의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타이핑이 최고 인기 스포츠였던 1958년 비서를 꿈꾸는 타이핑 천재 로즈와 보험회사 사장 로이는 타이핑 챔피언을 위해 기발한 합숙 훈련을 갖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타이핑 대회라는 신선한 소재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유쾌한 코믹 연기를 선보입니다. 1950년대 프랑스의 클래식한 패션도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분노의 질주가 더욱 강한 액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동차 레이싱을 넘어 탱크와 비행기, 거대한 추격 장면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세계 최고의 출력을 자랑하는 클래식 자동차들이 대거 등장해 화려함을 더합니다. 분노의 질주 6번째 이야기로 빈 디젤과 폴 워커, 드웨인 존슨 등 할리우드 액션 스타들이 대거 등장해 가슴 뭉클한 우정도 보여줍니다. 오피스텔 건물의 수위로 일하는 세자르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인 클라라를 불행하게 만들 때 희열을 느끼는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영화는 줄곧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충격적인 스토리로 관객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스페인 영화지만 스토리 구성 능력과 연출력을 인정받고 있는 천재 감독 하우메 발라게로의 최신작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파격적인 스토리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채 1년에 한두 번만 세상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비구니들의 수행도량 베킹함. 명문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상옥행자, 3살 때 부모를 잃고 절에서 자란 선우스님 등 다양한 비구니들의 사연이 펼쳐집니다. 무당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사이에서를 연출한 이창재 감독이 1년간 실제 베킹함에 머물며 완성한 작품으로 일반인들과 똑같이 울고 웃는 비구니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화부 이여진 기자였습니다.